네, 안녕하십니까. 박명입니다. 오늘은 4월 26일 토요일입니다. 우리가 주식이란 것을 공부를 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를 접하게 돼요. 근데, 가장 그죠.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차트만 보고 모든 걸 결정하고 끝내는 것은 정말 멍청한 짓이다. 그런 사람은요. 10년이 지나도 머릿속에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수학학원을 10년을 다녔어. 10년을 다녔는데 갈 때마다 선생님이 답만 가르쳐줘. 1번, 2번, 2번에 3번, 4번에 3번 답만 불러주면 그거 받아주는 거예요. 10년 다녀본들 아무것도 없죠. 똑같은 거예요. 차트도 보는 거지.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게으른 사람들이 자기 변명, 자기 합리화 시키는 방법이에요. 가장 멍청한 방법. 돈을 잃는 방법. 나는 차트만 보고 단타해가지고 떼돈 벌었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저는 또 제가 생각하고 느낀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가 종목을 하다 보면 대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주식쟁이면 누구나 관심을 갖는 급등주 이런 것도 나오고 그죠?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싫다고 그죠? 제가 싫다고 너도 하지 마 할 수는 없죠. 다양한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례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선택은 각자 하는 거예요. 각자 판단을 하고 대응을 하는 거다. 그런데 커진 거죠. 거진 약간 바이오 이런 것들은 제가 거진 웬만하면 그 말씀을 안 드려요. 왜냐하면 몰라요. 저도 다른 분야는요 공부를 하고 이래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또 보면 알겠어요. 이런 거구나. 이래서 돈이 되구나. 대충 가늠이 되는데 바이오는요 솔직히 몰라요. 그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그 자료 믿을 수도 없고 그죠? 최근에 그죠? 그 시기 있잖아요. HLB 개인들은 HLB 무지 좋아해요. 저는 HLB 무지 싫어하고. 근데 HLB가 처음부터 생기는 태생 때부터 쳐다는 봤어요. 근데 최근에도 그랬죠. 대표가 직접 나와서 무조건 통과한다. 무조건 통과한다 하는데도 FDA 나가리 2차 때 이번에는 다 보완했다. 무조건 통과한다. 한데 또 나가리. 이번에 세 번째인가? 그렇죠. 사지도 않는데 왜 그래 잘 나느냐? 주변에서 자꾸 질문을 해요. 물어봐요. 그래서 어쨌거나 바이오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바이오들은 그죠? 항상 작전이 잘 걸려요. 솔깃하는 뭔가가 있거든요. 이 신약만 개발되면 전 세계 20조 시장을 석권할 수 있다. 세계 최초로 이 항암제만 개발되면 암이라는 것을 정복할 수 있다. 그럴싸한 작전의 시작은요. 시나리오예요. 시나리오. 그럴싸한 시나리오가 있어야 돼요. 누구나 들으면 솔깃한 뭔가 한 방이 있어야 돼요. 꼬여드는, 속일 수 있는 그런 뭔가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적당히 내가 매집을 했을 때 대주주가 엄청 팔아버리면 어떡해요? 매집해가지고 막 주가 끌어올렸는데 대주주가 이게 웬 떡이냐 해가지고 폭탄 투하 해버리면 작전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돼요. 실제 이 세력들도 작업 대상, 이 물건을 딱 선정을 할 때는요, 그 모든 것들을 다 계산해봐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작전의 시작은 팔아먹을 자신이 있냐 없냐. 이거는 충분히 시나리오가 나와 팔아먹을 자신이 있어. 이런 작업을 주식을 선정을 하는 거예요. 제 경험상. 그래서 저도
코스닥에 이런 소형주 이런 걸 쫙 볼 때는 내가 만일 세력이라면 어떤 식으로 이거를 계획을 세울까 고민을 해보는 거죠. 내가 세력이라면 그래서 그럴싸한 뭔가 시나리오가 만일 나온다 하면 붙어보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것들은 소액으로 해야지 여기다 대고 그죠? 목숨 걸고 하면 진짜 목숨 날아가요. 적당히 그죠? 작은 돈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일단은 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설명드릴 것은 이제 코렌텍이라는 회사인데 우리가 대선 때가 되면 항상 나오는 거 있죠. 원격 의료 진료. 왜 이런 게 나와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로 이미 진입을 했어요. 19살 애도 한 표, 80 노인도 한 표, 똑같은 한 표예요. 근데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표를 공략해야죠. 표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에 대한 노인복지 이런 것들을 계속 공략해요. 근데 가장 좋은 게 그죠? 노인들은 다리도 아프고 기력도 없고 병원 가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원격 의료 진료 하면 뭔가 그럴싸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테마들이 팍 나무네요. 그 원격 진료 5년 전, 10년 전 언제부터 돌았는지 몰라요. 근데 아직까지 안 돼 있어. 왜?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첫째, 병원의 중요한 수입원이에요. 수입원. 그죠? 병원에 가면 웬만큼 가면 다 턱진. 그죠? 다 턱진 돼 있더라고요. 턱진. 의사 면담만 하면 턱진비, 진료비 막 그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나 병원 입장에서는 중요한 수입원이 원격 진료하면 없어지든지 대폭 할인되는 거죠. 둘째, 원격 진료 그게 가능해? 의사가 화상으로 할머니 어디 아프세요? 아이고 다 아파. 아니 구체적으로 하면 온 뼈마디가 쑤셔. 이래 안 될까요? 이러면 무슨 진료? 그럼 어찌 진료를 했다 칩시다. 처방전은 어떻게 할 건데? 처방전이 있어야 약을 타러 가죠. 기껏 화상 진료 해놓고 할머니 처방전 받으러 병원에 내원하셔야 됩니다. 이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안 돼. 어쨌거나 대선 때가 되면 항상 테마, 원격 진료 뭐 이런 것도 따지고 보면 뭐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니까 나타나는 현상. 그리고 가만히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그전에는 치아 이런 것도 전부 그죠? 털리였어. 근데 어느 날 하다 보니까 임플란트란 게 나왔어요. 야, 저거 무서운데? 잇몸에 막 구멍 뚫어가 쇠를 넣고 야, 저게 견뎌내겠어? 하다 보니까 점점 좋아져. 요즘은 임플란트가 당연한 거야. 그죠? 뭐 나이는 뭐 임플란트 한 적이 없는 사람은 없어. 다 하죠. 옛날에는 임플란트가 없이 그냥 적당히 씹다가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뭐 100세 인생 하니까 그죠? 임플란트 뭐 보편화 한성은 당연한 것처럼 막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복지 차원에서 그죠? 뭐 경로무대 뭐 65세 이상 되면 뭐 나라에서 임플란트 뭐 한 개인가 두 개인가 뭐 무료로 시술해주고 막 그런 식으로 자꾸 바뀌는 거예요. 계속 그런 식으로 바뀌다 보니까 근데 요즘은 뭐죠? 뭐 텔레비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있어요. 뭐 콘드라이싱인가? 그 관절, 그죠? 무릎. 여기에 관련된 약들이 어느 순간부터 엄청나게 팔려요. 무지하게 팔려요. 왜? 이 무릎의 연골이라는 것은, 그죠? 연골이라는 것은 쓰다 보면 달가가 없어지는 거예요. 쓰다 보면 닳아서 없어지다 보니까 최근 층간 소음으로 인해 이웃 간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뛰는 소리, 운동기구로 인한 충격 소리, 애완견 짖는 소리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세대에서는 실내 활동 시 특히 저녁 시간대와 새벽 시간대에 소음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웃 간의 갈등을 줄이고 모두가 저런 안내 방송이 더 소음인 것 같아요.
밤낮 없이 막 수시로 저런 게 나오다 보니까 어쩔 때는 막 저 소리가 더 짜증날 때가 좀 많이 있어요.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뛰는 소리, 운동기구로 인한 충격 소리, 애완견 짖는 소리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네네. 실내에서는 실내 활동 시 특히 저녁 시간대와 새벽 시간대에 소음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웃 간의 갈등을 줄이고 모두가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관리사무소에서 안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거는 뭐 본의 아니게 뭐 하다 보니 이 부분을 뭐 편집해서 자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일단은 뭐 사과 말씀 올려드리고 뭐 편집할지 안 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이렇게 어떤 뭐 초고령 사회로 가다 보면 여러 가지 질환이 있는데 요즘은 이 무력 관절도 중요한 어떤 변수죠. 근데 제가 무릎 이 수술하는 이쪽으로 관련해서 되게 많이 알아봤어요. 시장 조사도 해봤고 병원도 알아보고. 그런데 요즘은 그죠. 웬만한 데는 다 로봇으로 무릎 인공 관절 수술을 한다고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요. 이 인공 관절은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한 거예요. 다른 나라는 아예 생각도 안 했어. 근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했어요. 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 막 하다 보니까 막 그 데이터가 이제 모이는 거죠. 그러면서 성공 사례로 자리를 잡고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여가니까 이제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배우러 와요. 한국에. 어쨌거나 인공관절 하면 대한민국의 원조고 가장 잘하고 전 세계에서 다 배우러 오는 이제 초입 단계. 비로소 인정을 의료의 한 분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데이터가 없어요.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안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막 하고 노인들이 다리 아픈 사람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환자들이 많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걷지도 못하고 방에서 가만히 앉아가 안전뱅이 신세로 사느니 모험을 해서 내가 수술을 해보겠다. 이런 어떤 대상, 임상실험 대상이 많았던 것도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게 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과거의 치아 임플란트처럼 그 태동기를 거쳐서 이제는 의료의 한 분야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이제는 외국에서도 외국 의사들이 우리나라에 무릎 관절 수술, 임플란트 관련된 것을 배우러 오는 시기더라고요. 이거는 부산에 여러 군데 의사 이런 쪽에 제가 시장 조사를 하고 조사를 해서 알아낸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는 자리 잡았구나 이런 느낌. 그래서 이쪽 관련된 회사를 찾아보면 딱 하나 있어요. 코렌텍이라는 회사. 이 회사 딱 하나가 있거든요. 지금 이 회사로 표면적으로 보면 매출액은 작년 기준으로 보면 937억 매출했고 순이익은 13억 적자 났어요. 영업이익은 39억 흑자. 유보율은 한 1000%, 부채 비율 120%, 시총은 한 800억대.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코스닥의 그저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일 뿐이죠. 표면적으로는. 근데 이 회사는 2000년도에 설립해서 지금까지 우리 국내 최초로 인공관절 전문 기업으로 쭉 성장을 해왔어요. 어쨌거나 인공관절 최초의 기업이고 쭉 성장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인공관절의 역사다. 이래 보면 되겠죠. 근데 얘가 이제 자리를 잡아서 점점 인정을 받고 하나의 의료 분야로 자리를 잡아왔다. 이런 관점에서 충분히 먹힌다. 왜? 만일 내가 대통령이라면, 내가 대통령 출마하는 후보라면 저는 그러겠어요. 원격 진료 이런 캐캐먹은 이런 것보다 차라리 이 무릎 관절, 인공 관절 이런 것들 생애 한 번 공약 해주겠다. 그래 할 것 같아요.
나이가 있습니다. 보통 한쪽에 한 700만 원 제법 비싸죠. 양쪽에 뭐 한 1000만 원이 그 정도 넘더라고요. 뭐 그래 따지고 뭐 임플란트도 그죠? 뭐 한 3-4대 하면 1000만 원 돈. 노안 수술 요거 하는데 한 1000만 원. 그래 보면 또 안 비싼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 어떤 인공관절 수술은 가면 갈수록 시장이 엄청나게 크게 성장을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지금은 초동기에 충분히 볼만한 회사다 이래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그럴싸한, 만약 이 회사를 작전을 펼친다고 하면 그럴싸한 뭔가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봤을 때 그죠? 와 솔깃할 수 있는 뭔가 시나리오가 있어야 돼요. 이 회사 대주주는 보면 이 회사도 선두훈이라는 대주주 외에 15인, 그러니까 선두훈 합쳐서 지분이 19.6%밖에 안 돼요. 저는 코스닥 기업에 규모가 작은데 뭐 16명이 합해서 지분이 19% 이래 되면 이런 회사 되게 싫어요. 보통 이런 회사들이 주인 없는 양아치 회사가 많거든요. 책임감도 없고.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그런데 이제 얘를 조사를 해보면 선두훈, 이 사람이 1957년생이에요. 57년생인데 이 사람이 진짜 코스닥에 뭐 그저 그런 양아치 사장인지 뭔지 뒷조사를 일단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쭉 해보니까 대전에 가면 선병원이 있어요. 선병원. 대전에 선병원을 운영하는데 이 선병원은 또 영훈의료재단이라는 데서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선두훈 이 사람은 영훈의료재단 이사장으로 등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코스닥에 이런 회사 하나 운영하는 양아치는 아니구나. 최소한 뭐 주식 발행해가지고 한번 막 어떻게 뭐 돈 한 벌어보려고 뭐 하는 그런 양아치 회사는 아니다. 이래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또 이 회사에 이제 선두훈 이분의 어떤 동생이 선성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또 시티은행 임원으로 있더라고요. 이래 보면 또 금융 이쪽으로는 행정 배임 뭐 이런 쪽으로는 또 어느 정도 통제 교육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좀 할 수 있겠다 이래 될 수 있고, 또 넷째가 선경훈이라고 있는데 같은 영훈의료재단에 종사하고 있고 치과 의사더라고요. 이래 보면 그죠? 뭐 가족이 다 의사고 뭐 의사 뭐 은행 임원 뭐 의사,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빵빵해요. 뭐 아버지 때부터 병원장이었으니까 그런 병원 하나 갖고 있는데 뭐 당연히 뭐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이 말은 최소한 돈 때문에 뭔가 사고 칠 그런 위는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지분이 작아도 어느 정도는 믿고 갈 수 있다. 안심이다. 이래 볼 수 있고, 무엇보다 재밌는 것은 선두훈 이 사람이 현대자동차 회장 정몽구 이 사람의 사이라는 거죠. 맞사이. 그죠? 이 정도면 끝났죠. 현대자동차 맞사이인데 내가 만약에 작전 세력이면 이것만큼 좋은 시나리오가 없어. 완벽해. 다 갖다 붙일 수 있어. 이렇게 붙이고 저렇게 붙이고 저렇게 붙이고 어떻게 해도 다 갖다 붙일 수 있다. 그죠? 병원장에 의료재단 이사장에 또 정몽구 회장 현대자동차 회장의 맞사이 이런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코렌텍이라는 쪼매난 중소기업을 운영을 해. 그런데 여기서 인공관절 관련된 것들을 취급하고 있어. 국내 최초야. 세계적으로 지금 뻗어가고 있어. 뭔가 그림이 나오지 않나요? 제가 작전 세력이면 저 같으면 이런 거 작업쳐요. 누가 뭐래요? 세계 최초인데
또 최근에 FDA 승인도 받았어요. 이 무릎 안에 들어가는 이 쇳덩어리가 십자인대처럼 생긴 이 구조물이 절대 단순하지 않아요. 이 안에 들어가면 피부랑 트러블을 일으키면 안 돼요. 염증을 일으키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특수 금속 처리를 해야 돼요. 이 임플란트, 잇몸에 박힌 이 임플란트보다도 더 타이트하게 관리가 돼요. 이런 것들이 의료기기로 FDA 승인까지 받아서 통과했어요. 그 말은 미국 시장도 오픈되어 있다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업은 그냥 사놓고 묻어두는 거예요. 누가 작전을 쳐도 충분히 칠 것 같아요. 저 왜 시가총액 800억밖에 안 되는데 너무나 좋은 타이틀 갖고 있어요. 그때 이런 거 욕심내면 안 돼요. 그냥 딱 적당히 사놓고 소량으로 사놓고 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뭐 소위 햄버거 만들면 진짜 10배짜리 만들려면 이런 것들로 보통 작업 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얘가 지금 보면요, 차트상으로는 이렇게 만약 대응을 한다 하면 최초에 1차 매수를 하고 두 번째 매수를 한다 하면 2차는 한 5,800원 정도 5,800원 정도 보고 또 3차는 한 5,000원 정도 보고 얘는 너무 가벼우니까 출렁출렁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사놨고 예약 매수 걸어두는 거죠. 막 한 5,800원 막 또 3차 한 5,000원대까지 전저점 위치거든요. 그때까지 빠져준다면 최고로 좋고 많이는 필요 없어요. 얘는 적당히 사놓고 묻어둬요. 망할 회사는 아니겠죠. 또 나쁜 짓은 안 하겠죠. 돈이 아쉽지 않은 사람이 뭐하러? 그럼 이렇게 돈 많은 사람이 정몽구 회장 마사이가 뭐하러? 그죠? 코스닥 이런 기업 할까요? 심심해서? 그죠? 뭔가 큰 뜻이 있겠죠. 의료재단까지 들고 있는데 막말로 자기 운영하는 이 병원에서 인공관절 수술만 납품시켜도 웬만큼 실적 나오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 작전이라는 것은 진짜 뭐 전환사채나 이런 거 팔아먹기해서 어거지 뭐 이런 것들요. 뭐 이재명하고 뭐 고향에 갔네, 뭐 같은 대학을 나왔네, 그죠? 같은 남자더라. 이런 거는 뭐 그냥 뭐 양아치죠. 이런 것들 말고 진짜 한다 하면 이런 것들이 정몽구 회장 마사이더라. 먹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작전이 걸린다. 그래서 진짜 작전 중 나는 막 조금 10배짜리 한번 맛보고 싶다. 그러면 로또를, 그죠? 로또 1등 걸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죠? 공통점은 로또를 샀다는 거예요. 10배를 먹으려면 10배가 갈 만한 뭔가 좀 그럴싸한 시나리오, 작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코렌텍은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이런 종목 완전 몰빵하고 이런 것들은 자살행위. 이거는 정말 멍청한 짓이에요. 이거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망하지는 않겠죠. 망할 것 같으면 손도 안 대야죠. 망하지는 않는데 이 모든 것은 그냥 제가 상상하는 시나리오라는 거죠. 팩트 소개. 그래서 보통 이런 종목은 혹시나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거기 선동당해서 원창 몰빵할까 봐서 거짓말을 잘 안 해요. 종목 추천 이런 걸 자체를 거짓 안 하는 편이죠. 그런데 뭐 지금 장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하고 또 지금은 그 대선 때문에 온갖 대선 테마들이 난무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소외감, 박탈감 때문에 괜히 그쪽으로 손을 댈까 그런 생각도 우려도 들고 해서 이런 종목도 있다. 뭐 재미삼아 한번 이런 것도 해보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절대 이런 것들은 몰빵, 크게 배팅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적당히 재미로 해야 된다. 어쨌든 뭐 좋고 나쁘고는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저는 제가 경험한 모든 것들을 다양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각자가 소화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주식시장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거를 가장 우선시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코렌텍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